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피디님. 네. 자, 우선 오늘 채권 시장의 흐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에 도전받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전받는 환경이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게 물가 상승률 레벨 자체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뜻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도부터 채권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던 것은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 상승률과 이를 잡기 위해서 본격적인 긴축이 시장금리 급등을 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보시면은 이제 물가 상승률 레벨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금리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이런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대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하던 흐름들이 반전돼서 상승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부분들이 조금씩 기대감이 줄고 있다. 조금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채권 시장에 있었던 이슈라든지, 그것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전망까지 궁금합니다. 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재료들이 다수였습니다. 우선 화요일 밤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헤드라인 지표는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긴 했지만은 전월비나 전년비로 보시면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물가 전망세 자체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보자면은 작년부터 디스인플레이션을 주도했던 것은 재화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게 이번 달에 에너지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재화 물가의 상승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면서 이런 이제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제 전반적으로 끝나갈 수 있고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공포 자체가 이제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1월 달에 전반적인 내용들 자체를 보더라도 이제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미라임 중고차 지수 같은 경우가 좀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 상방 압력을 좀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의 기대가 약화되는 가운데서 다음날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요.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치를 한참 상회하면서 이제 여전히 미국 경제 자체가 너무 강하다라는 우려를 좀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우려 자체가 다시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더 강한 기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채권 시장에서 악재들이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런 흐름들 자체가 채권 시장의 금리를 계속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또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도 기존의 25bp 인상이 아닌 50bp 인상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번 주 주간 전망까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가 채권 투자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시장 금리가 작년처럼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을 돌이켜 보면은 이게 물가가 상승하는 환경 속에서 뒤따라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 약세를 가져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물가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을 했고 전체적으로 둔화되려고 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로 강하냐 못하냐에 대한 지금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이미 4.7%, 4.75%까지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즉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50에서 75bp 정도가 거의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때문에 채권 시장 자체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공고하게 자리 잡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시장에서 무착륙에 대한 노랜딩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지만은
높은 금리는 또다시 시장에 대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시더라도 주요 선행 지표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 또한 경기 침체 모델들 또한 거의 대부분 1년 내에 침체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오는 국면에서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 입장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다 올린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신한투자증권 박민영 연구원이었습니다.